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 뉴욕주 북부에 있는 흥미로운 마을을 봅시다. 이곳은 큰 호수 바로 위에 있고 도시 이름은 레이크 조지예요. 사람들은 낚시, 보트 타기 그리고 다른 수상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걸 좋아해요. 많은 낚시꾼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해안가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조지 호수는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 잠깐만, 예? 소리 지르는 사람? 대체 뭐죠? 네, 사람들은 해안으로 와서 호수와 산 쪽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 한 젊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떠나자 한 소녀가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와서 물을 향해 소리 질러요. 우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요. 마치 소리가 거대한 메가폰을 통과한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소리쳤던 목소리가 약간 변형된 것 같아요. 믿기 어렵네요. 해안가로 다가가서 다시 소리를 질러봐요. 하지만 이번엔 마법이 사라졌어요. 평소의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그곳으로 돌아가니 메아리와 함께 여기선 여러분의 외침이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보세요 라고 소녀가 말해요. 여러분은 나침판에 이미지가 생겨진 둥근 콘크리트 플랫폼에 서 있어요. 나침판 바로 위에 호수의 파란색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의 중앙에 두 개의 나침판선이 교차하며 X자를 형성해요. 이 정확한 장소에 서서 호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비명이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죠. 이 X지점에서만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리 현상을 설명하거나 음파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추측과 이론만 있을 뿐이죠. 콘크리트 단은 호숫가로부터 작은 굴곡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벽에서 울려 퍼져 이런 음향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도 비슷한 반원형의 벽이 있지만 이런 음향학적인 속임수를 연주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론은 산과 물이 어떻게 메아리 효과를 만든 거라고 해요. 또 이곳에 마법의 생물이 나타났다는 오래된 전설도 있어요. 그게 물을 향해 소리쳤고 그 이후로 그것의 지혜가 호수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네요. 넘어가죠. 가야 할 곳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다음에 들을 멋진 장소는 캘리포니아예요. 베리에서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냥 해변에 서서 보세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하고 잔잔한 물. 하지만 이 호수에는 거대한 깊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초당 수백만 입방피트의 물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 이상이나 지하세계로 가는 터널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리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베리에서 호수는 몬티첼로라는 농촌 마을이 있던 지역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호수 옆에 댐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수위는 상승했고 댐의 가장자리 너머로 넘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게 개미가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흐르고 있는 욕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개미에게 배수구가 큰 것만큼 글로리홀 구멍은 여러분에게 클 거예요. 물은 긴 수평 터널을 지나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글로리홀은 지역 명소이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이제 가리비해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를 알아볼게요. 여기 맑고 푸른 바다 사이 꿈같은 섬들 중 하나에서 독특한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 용토는 거대한 콘크리트 단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 때문에 호수 표면에서 수증기가 방출되고 있어요. 이곳의 거의 모든 물은 액체 아스팔트예요. 피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이에요. 깊이는 75m인데 승객 끼인 보잉이 선 자세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호수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지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천연가스와 기름은 이 틈을 통과해서 물과 섞여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액체들이 많은 화학 반응을 거쳐 아스팔트로 변해요.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 호수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그러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그 뜻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피치 호수와 비슷한 탄화수소, 호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여기 아스팔트 호수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타이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특이한 호수는 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있죠. 그리고 뜨거운 모래 언덕이나 생명이 없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남극에 있어요. 건조한 지역은 더운 곳이 아니라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막은 열과 모래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죠. 남극의 일부 지역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요. 여긴 너무 추워서 1분 안에 차 한 잔이 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호수는 얼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작은 크기의 몇 센티미터 안 되는 깊이로 사실 호수라기보단 연못이에요. 큰 얼음 무릉덩이와 비슷해요. 돈호황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저수지 중 하나라서 얼지 않아요. 소금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호수의 기원이에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튀니지 남부예요. 2014년 낯선 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호수 주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호수가 어디에 생겨났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양치기들이 제일 먼저 호수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했어요. 몇 시간 후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그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현지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호수에서 목욕을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이 물은 위험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호수가 정체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하 수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비도 거기에 물을 더해주지 않았죠. 물에 곰팡이가 쓸어 더러워졌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 호수에는 해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많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 퇴적물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부패의 방사선을 띨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시원한 녹색 호수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뛰어들기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호수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에 난 구멍을 물로 채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은 아마도 협곡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의 그림자에서 축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더 무서운 이론은 지진이 호수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 지각이 찢어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지하의 샘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와 이 틈을 메운 거죠. 그 뜻은 여기에 왔던 모든 물이 다시 쏟아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욕조의 배수구에서 플러그를 뽑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작은 지진도 호수에 플러그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경우 그 틈은 모든 물을 지하로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야죠.